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고색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점 1,3을 x축, y축으로 변경했을 때 좌표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x좌표가 1이었는데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라는 좌표가 되겠죠. 3이라는 y좌표가 있는데요. y축 방향으로 1만큼 더 늘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y좌표는 4가 되는 간단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마이너스 2,4 저래 되니까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공부할 때 평행이동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좌표에 있어서의 내용을 좀 질문 던진 거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연습 잘 돼 있겠죠. 잘 돼 있으라 믿겠습니다. 2번 문제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 gx 주어졌을 때 합성함수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했는데요. 합성함수는 순서만 잘 지키면 되죠. 자, 일단은 g1이라는 부분들이 g라는 이제 함수 적용을 받은 거니까 g에다가 1을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3이 나오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f에다가 좀 3 대입해주면 결과가 되죠. 3을 대입해주면 9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가볍게 10이라고 답해가면 되는 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틀 역시 가벼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함수를 구한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y = x 대칭을 하는 거와 똑같은 의미가 같죠. 그럼 이제 x, y 좌표를 좀 바꿔야 되는 거니까 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는데 대칭을 하게 되면 x, y 바뀌니까 x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3y는 하고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럼 y는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2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가장 기본 y는 x 대칭이니까 xy 문자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라는 과정,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면 역함수 구하는거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집합 A 주어져 있는데요. 12의 약수로 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A 집합을 좀 구하게 되면 1, 12, 2, 6, 12, 3, 4, 12 되는 거예요. 3, 4, 12, 2, 6, 12, 12. 자, 이렇게 돼서 구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의 진부분 집합 구해야겠습니다. 원소의 개수들을 쫙 카운팅하게 되면 6개가 되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 집합의 개수를 구하게 되게 되면 2의 6제곱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면 64해서 나오는 건데 진부분 집합이다 라는 얘기, 그러면 이제 용어 정의를 좀 잘 아느냐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이렇게 좀 전체에 되어 있는 이 부분들 하나를 좀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64에서 1을 빼서 63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진부분 집합 용어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라, 그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이어집니다. 집합과 명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달라 라고 했습니다.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요게 답인 것 같습니다. 참 거짓이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명제라고 하죠. 명제. 이렇게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모든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 뭐가 되죠? 모든 x의 부정은 이제 어떤 x에 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진리집합 됐을 때 P가 Q에 쏙 들어가게 되면 P는 그러면 작은 집합이 되겠죠. 작은 집합이면 충분 조건이 다 되니까 또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PQ의 진리집합 나와져 있을 때 Q가 P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P집합이 좀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참이 되려면 또 결론 부분에 오히려 Q집합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역시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집합과 명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의 형태들에 해당하는 몇몇 사항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느냐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B가 같지는 않고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집합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수식 형태 나왔을 때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런 얘기인데, 자, 일단 개념적으로도 우리가 좀 이해해 갈 수 있다면 정상적인 A, B 그냥 보편적인 벤 다이그램을 그렸을 때 A 차집합 B 부분들 표시를 하고요. 그곳에다가 A, B 집합을 지금 합쳤다 이런 얘기. 자, 그렇게 하면 A 합 B란 뜻이 되겠죠. 그 결과가 A가 된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합집합했는데 A가 된다는 얘기는 B집합이 A집합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2번입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뭐 개념적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 꼭 수식으로 하고 싶으면 원래 이제 차집합은 연산이 안 되는 거니까 교집합에 여집합 이런 형태로 좀 고쳐가야 되겠고, 그 다음엔 이 부분들을 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분배 법칙을 써야죠. A 합 B, 그 다음에 교집합에 B 여집합 합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뭐 전체 집합이 되겠고요. 전체 집합을 교집합하니까 A 합 B가 되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A 합 B가 A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처리되면 뭐 똑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집합 문제 풀어가는 데서 지금 좀 살짝 이제 주어진 시계를 이제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는지 이런 관점으로 보여드렸고요. 한번 좀 수식으로 하는 형태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집합 문제 이런 것들 뭐 풀이법에서 이제 다른 곳과는 달리 개념적인 요소로 해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함께 합니다. 집합 x수 주어져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어 있군요. ax 플러스 b 주어졌는데 1대1 또 대응이 되어라.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그리고 치역과 공이 전부 같아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의역도 이렇게 치역도 똑같이 x집합이었으니까 치역도 완벽하게 0, 2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직선인데요. 또 기울기가 또 양수다라고 되어 있으면 자 직선 방식 대략 그렸을 때 정의역이 0, 2 처리되어 있고 나온 결과도 깔끔하게 0, 2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주어진 함수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요. b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0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x에다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결과가 또 2가 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b 값이 0이었으니까 a 값은 자연스럽게 1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a 더하기 b를 구하라. 당연히 뭐 1 답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에서 좀 눈여겨야 될 부분, 지금 뭐 숫자 구성이 조금 풀이하기 좀 쉽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x에서 x로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잊으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 그 다음에 직선이니까요. 뭐 기울기가 양인지 음인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 풀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항목들이니까 이번 문제가 좀 쉽다고 해서 좀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주어진 항목들 정확하게 잘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직선을 y는 equal x 대칭 이동한 후, 또 뭔가를 좀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차분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4x 플러스 y는 equal 제로 처리되는데, y는 equal x 대칭을 먼저 했으니까, xy 문자를 바꿔서 4y 플러스 x는 equal 제로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축으로 6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2분의 1만큼 되겠습니다. 그럼 y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x자리에는 x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해서 평행이동을 좀 시켜놓으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할까요? x 플러스 4y 처리되겠고 여기는 이제 2에다가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에다 정리가 되겠죠. 정리했는데 이 부분들이 원 넓이를 좀 이등분 한다. 원 넓이를 이등분 한다 이런 얘기는 넓이 이등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중심을 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a, 0을 좀 지난다. 이 부분들을 좀 대입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x에다가 a를 대입하고 y에다 0이니까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뭐 a 값은 4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지금 대칭이동, 평행이동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대칭이동 할 때 문자 바꾸고 평행이동 이제 좌표가 아니라 함수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좀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 원넓이 이등분 할 때 중심질한다. 이렇게 가벼운 이론 좀 하나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9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두 조건이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x는 6의 약수. 6의 약수 그러면은 뭐가 있죠? 1, 2, 3,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p가 나타내진 진리집합, p집합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q는요. p집합 이렇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7 이거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데 뭐 9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1, 2, 3, 4, 5, 6, 7, 8까지 되는 거예요. 2, 8, 16 이렇게 되니까 이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조건의 진리집합 PQ 했을 때 PQ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X라는 것은 P를 포함하면서 Q의 부분집합이 되겠다라고 되어 있으면 1, 2, 3, 6 이런 원소들은 반드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이 안에 이제 쏙 들어가는 그런 집합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집합 원소들은 뭐 4, 5, 7, 8 이런 원소들을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부분 집합 개수가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구해간다면 지금 이제 4, 5, 7, 8에 해당한 2의 4제곱입니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부분 집합 개수 이제 뭐 기본적인 뭐 공식 패턴을 보면 2의 n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이 부분들을 그냥 저처럼 그냥 4, 5, 7, 8 개수를 카운팅해서 뭐 이렇게 4개 2의 4제곱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전체 개수가 8개니까요. 그 중에서 제한 조건에 있는 4개를 빼서 뭐 이렇게 좀 처리해 가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부분집합 반드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인데 뭐 과연 문제의 난이도가 이제 어느 정도냐 이렇게 좀 이제 조금 이제 더 어려운 문제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주어진 문제들부터 어쨌든 침착하게 이론들을 적용해가면서 연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명제 루트 3은 무리수다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무리수 맞죠? 맞는데 맞는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참 불편할 텐데 어떤 증명인가요? 예, 유리수라고 가정. 결론을 좀 부정한 거죠. 부정해서 유리수의 반대 형태로 이제 무리수의 반대 형태인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곳은 mn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이렇게 된 mn에 대한 이야기죠. 분수꼴로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는 수, 유리수라고 됐으니까 이제 분수꼴로 나타내줬는데 이 mn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이 이제 더 이상 안 돼야 되는 거니까 서로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서로소인 자연수 mn에 대하여 이렇게 좀 루트 3을 좀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뭐 제곱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좀 m제곱을 이제 좌측에 곱하기 해서 쭉 항목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 n제곱 부분들이 3 곱하기 돼 있으니까요. 3의 배수가 되겠다. 근데 나하고 똑같은 부분들은 원래 n제곱이 3의 배수가 되게 되면 n제곱이 3의 배수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n도 뭐가 되죠? 3의 배수가 된다. n도 3의 배수다. 뭐 이런 과정이 좀 담겨 있어야 되는데 곧바로 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3K 이렇게 처리한 거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은 n이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 되겠죠.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n을 이제 3K라고 좀 놓게 되면 주어진 식에다 좀 대입을 하게 되면요. 3K 제곱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9K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될 텐데 이 부분들이 또 좀 뭐가 되죠? 약분이 좀 처리가 되겠죠? 3m 제곱 이렇게 될 때 n에 대입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좀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약분한 결과니까 이렇게 처리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3m 제곱은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9k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3을 이렇게 좀 한번 약분을 하게 되면요 m 제곱은 이꼴 다시 3k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또 제곱이 있네요. 그러면 m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처리되면 뭐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죠. 3 곱하기 이런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m도 3의 배수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부분들이 m도 n도 좀 3의 배수가 됐으니까 서로소라는 가정이 이제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리수라고 한 이 가정 부분들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유리수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 뭐다 무리수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열심히 좀 살펴봤더니 모순이 생기는 거니까 원래 말이 맞다 이렇게 증명하니까는 규律법 증명이 되겠죠. 자, 이제 뭐 주어진 항목에 들어가야 될 것은 서로소 들어가야 되겠고요. 서로소 이런 부분들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n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n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제곱이 있으니까 m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1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귀류법 그 중에서도 뭐 루트 2, 루트 3, 루트 5 이런 부분들은 뭐 출제가 이제 많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거니까 확실하게 좀 학습해둬라 뭐 이런 취지의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귀류법 익히는 부분들 반드시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니까 절대 잊지 말고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11번 시작합니다. 25명을 대상으로 두 뮤지컬 AB를 관람한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A 뮤지컬, B 뮤지컬 명수가 나왔습니다. 두 뮤지컬을 모두 관람한 학생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살짝 좀 개념적인 요소로 풀어가려고 보이는데 이건 이제 B 뮤지컬이 뭐 학생 수가 좀 많죠. A 뮤지컬이 안에 쏙 들어가게 된 이런 경우라면 표집합이 뭐 A 뮤지컬 인원수가 되는 거니까 뭐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14명 해서 곧바로 구해갈 수 있는 뭐 개념적인 요소로 이제 곧바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교집합 부분들이 최소가 된다는 이야기는 A집합하고 B집합하고 겹치는 부분이 점점 작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작아진다는 얘기는 합집합이 커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합집합 부분을 구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힌트가 되겠습니다.
A집합의 개수, B집합의 개수, 빼기 이제 교집합의 개수 이렇게 처리돼서 이 부분들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전체가 좀 커져가겠다 이런 뜻이겠고 합집합이 가장 커지면 그럼 언제냐? 전체 학생이 25명이니까 25명이 될 때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죠. 14명 돼 있고 19명 돼 있고 교집합 X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이 3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33에서 25를 빼는 값 8명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값이 아무래도 8명은 되겠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값, 최소값 결과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또 22명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살짝, 지금 최소값 부분들은 합집합에서 이제 약간 이제 수식 형태에서 좀 등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 최대값 부분들은 역시 또 이게 살짝 또 개념적인 요소죠. 개념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니까 이 정도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이런 요소들도 있구나 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 둬야 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P 조건, Q 조건이 쭉 나와 있습니다. B가 Q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두 집합이 서로 이제 같은 개념이다. 이런 뜻이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때 실수 K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X-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는데, 제곱한 부분들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사실은 X-1의 제곱은 0이다. 이런 형태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방정식 열심히 풀었을 때 근이 1 이렇게 하나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자, 그런데요, 필요 충분 조건이면 오른쪽 집합도 똑같은 집합이 되겠다 이런 뜻이겠고 최고차가 2가 됐다는 얘기는 다른 풀이를 좀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그냥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대입했을 때 이제 글이 좀 돼서 사실은 좀 완전 제곱식이 되어라 이런 거하고도 매치업 되니까 사실은 2배 x-1의 제곱 이렇게 한 부분들이 오른쪽 집합에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개식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굳이 다른 걸 쓰지 않아도 이 가운데에 있는 3k-2 부분들이 이게 좀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라는 것을 또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k 값이 2입니다. 라고 이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인데요. 여차하면 이제 판별식 D를 좀 살펴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1이 근이니까 1을 좀 대입해서 2 빼기 3-2 더하기 2 이꼴 제로 이런 형태를 좀 풀어도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조금만 정리해보면 이거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은 어쨌든 이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두 집합이 같습니다. 이런 뜻을 좀 이용해서 앞쪽에서 이제 근 자체를 좀 구해놨으니까 이 근을 좀 어떻게 처리할까 좀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쉬운 풀이법을 여러분들이 좀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고세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함수 fx, gx 조제인데요. 합성함수 결과 이렇게 됐다. 이때 이제 g에 또 역함수에다가 10을 대입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처음 합성함수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자, f에다가 g를 쏙 집어넣는 거니까 2배 x 자리에다가 gx는 ax 플러스 b를 대입해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 정리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다 처리되는데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2b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처리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같아지면 되는 거니까요. a 값은 3 금방 구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2b 결과는 1 이렇게 처리되는 거 b 값은 또 1 해서 결과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gx라는 함수가 완성된 거죠. 3x 플러스 1 완성이 되는데 이때 이제 g의 역함수 10을 구해달라 이렇게 됐을 때 역함수 구해서 10을 대입해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할까요? K를 이용할까요? 결과를 이제 K라고 해주면 g에다가 K를 대입해주면 10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게 되면 우리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풀이가 가능한 거죠. 자, 이 방법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다가 K를 대입하는 거니까 3K 플러스 1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10입니다.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9에다가 K는 3입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 계산 결과 이 K 값이 얼마였다? 3이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합성함수 되는 부분들, 합성함수와 관련된 부분들의 풀이 이게 좀 통째로 이제 GX 자체를 이제 gx 자체를 여기 x자리로 이렇게 좀 대입해 가는 거니까요. 가볍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 역함수 관련한 풀이 결과 자 이렇게 효율적인 이용을 하게 되면 역함수 구하는 과정을 하지 않고도 풀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A값, B값이 0보다 클 때 주어진 식에 K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죠. 최소값을 구하기 위한
k의 최대값, 뭐 전체적인 식의 이제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때 이제 문자들이 역수골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큰 틀에서 괄호도 되어 있고,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지금 풀이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는 양수 되어 있고, 문자가 뭐 이렇게 곱하기 되어 있고, 뭐 산술기하 평균을 우리가 좀 떠올려야 효율적인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좀 전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4ab 전개,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플러스 6이 생기겠고, 이렇게 전개해주면 플러스 2가 생기겠고, 이렇게 전개할 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ab분의 3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하게 되면 이제 문자들이 이제 완벽한 역수관계 이런 모양 형태가 되니까, 이때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평을 쓰면 되죠. 2배에 곱하기 할 때 이 부분들 문자가 이제 소거가 될 거니까 12 처리가 되겠고, 이곳은 8입니다. 라고 결과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8에다가 이 부분들이 2루트 3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4루트 3 해서 최소값 8 플러스 4루트 3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3번에 있는 건가요? 3번 하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주어진 형태에서 뭐 이게 뭐 각각 그냥 산술기야 뭐 이런 식 풀이는 상당히 좀 위험한 풀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전개해서 문자가 이제 완벽하게 역수 관계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값이다가 이제 참이 되도록 하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제 어떤 실수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원소라도 좀 만족하면 된다 이런 뜻이니까 그런 뜻이 좀 이해가 됐다면 0하고 2를 이렇게 표시했을 때, 자, 이제 주어진 범위 부분들이 하나라도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표시해서요. 좀 갔다가 들어가죠. k-3,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교집합돼서 지금 이제 결론적인 0, 2 사이에 범위에 이제 만족해지는 부분들이 일부라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좀 값이 좀 더 커져가지고 가게 되게 되면 k-3, k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때도 역시 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범위가 생기죠. 이곳에서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생기겠고, 이쪽에서도 좀 범위가 생기는데 k 값은 이항시키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최종적으로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범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5개, 7개가 있는 건가요? 그럼 만족해주는 정수의 수는 7개입니다라고 답을 해가겠죠. 자, 이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참이다라는 것의 의미, 만족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원소라도 있으면 됩니다라는 뜻, 해석해가는 과정 철저하게 좀 잘 공부해두었다면 무리 없이 풀 수 있겠는데, 자, 이 부분들이 배울 때는 좀 너무 쉬운 내용이 돼가지고 살짝 제가 간과하고 좀 넘어가기 쉬운 그런 항목이니까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머릿속에 좀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16번 함께 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 A와 원이 있습니다. 원 위를 움직이는 점 B,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 길이의 치수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고요, 원의 점 B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모양으로 봤을 때 거리 합 이런 형태를 좀 질문 던지는 거죠. 이런 형태 풀이하려면 키포인트는 한 점을 좀 대칭 이동해 가지고 직선으로 가는 거리를 구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보니까 A점이 좀 고정되어 있고 원에 있는 점은 어딘지 모르는 거니까 고정되어 있는 점을 대칭 이동해 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A 프라임 했을 때 이 부분들은 이제 0, 마이너스에서 대칭 이동해 놓고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최단 거리를 구해가면 되는데요. 자, 원하고 그러면 점하고의 관계 이렇게 돼 있다면 최단 거리 구해가면 당연히 이제 중심을 연결해 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죠. 중심 연결해서 거리를 쫙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원 위에 있는 점까지니까 반지름을 좀 빼버리면 거리가 이제 최소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대칭 이동했던 A 프라임 좌표 0, 마이너스 1 좀 유도해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좌표는 이제 4, 3 해서 이제 중심 좌표 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거리를 구해라 이런 얘기니까요. x좌표 4제곱도 있고 y좌표 4제곱 되는 거니까 4 루트 2 해서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 거리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4루트에서 지금 반지름 길이가 1이었으니까 반지름 길이만 딱 빼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4루트 2 마이너스 1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가장 기본적인 이론 패턴, 거리 합 물어봤을 때 대칭에서 우리가 지금 대칭 이동과 관련된 공부할 때 반드시 학습하게 되는 출제 민도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이론이죠. 근데 이제 문제 난이도를 이제 어느 정도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틀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지만 지금처럼 한 점을 이제 원위를 갖다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거리 합이 아니라 뭐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응용 문제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패턴이니까요. 철저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fx와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 사이, 그래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두 교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 이 참수가 되는데 이 참수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나요? 구하게 되면 아마 루트 이런 형태가 나올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은 구해가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이제 개념 형태로 좀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좀 y는 equal x를 이렇게 그려갈 거거든요. 왜 이걸 그렸을까요?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구해간다 이런 얘기는 바로 뭐죠? y는 equal x 대칭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어서 제가 그린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문제를 보게 되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쳐주면 대칭축이 1이 되는 건가요? 1 모양 형태가 좀 되는 형태가 되겠고, 근데 만나는 점이 두 점이니까요. 대칭축에서부터 이차함수 최고차의 양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만나는 점 두 점들이 이렇게 좀 생겨야 되겠고, 자, 이 부분들은 굳이 이제 좀 역함수 부분들을 좀 언급한다면, 역함수 부분들 이렇게 그려져 가서 만나는 점 이렇게 이제 두 점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이제 알파, 베타다 이렇게 처리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점 사이 이제 거리를 구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교점부터 구해볼까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하고 y는 equal x 하고 이제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equal 제로가 되겠고, 좀 이쁘게 처리하고 싶으면 4x 플러스 2a 이런 형태에서 만들어 놔도 되겠습니다. 이런 교점을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좌표 자체가 하나는 알파, 알파 이렇게 되겠고, 베타, 베타 이렇게 처리됐을 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간다, 이런 얘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절대값의 루트 2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물론 2차 방정식에서는 두 군의 합이 4예요, 두 군의 곱이 2예요, 이렇게 2a입니다 라고 이제 나오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바로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 부분들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에서 루트 이렇게 씌운 형태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대입을 좀 해주게 되면요, 16 마이너스 8a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루트 1이 되는데 이 결과가 지금 루트 6이라고 나온 거거든요. 16 마이너스 8a 이런 부분들이 요건 약분해서 루트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3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8a가 1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와, 깔끔하게 안 떨어지고 좀 나누기 형태, 분수 형태로 좀 나오겠습니다. 그죠? 8분의 13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역함수를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역함수 관계 부분들이 바로 뭐다? y는 equal x 대칭 이렇게 되는 거니까 원래 함수하고 y는 equal x하고 만나는 이제 교점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좌표 자체를 이렇게 놔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제 구해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쫙 이용해서 처리하는 절차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제 머릿속에 좀 이런 정리가 돼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역함수 구해서 풀이하는 풀이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런 풀이 없다고 아예 생각해 주는 것이 당분간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이어집니다. 곡선 위에 y는 equal x에 대해 증인 두 점 AB가 있습니다. 이게 좀 프린트물 때문에 좀 곡선이 좀 휘었습니다. 자, 두 점 AB에 대해서 X축에 대한 수선의 발을 CD라고 할 때 사각형의 넓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호, Y는 equal X 대칭인데 직선을 해주면 직선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재밌죠? 자, 이제 뭐 좌표 자체들을 좀 놓고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좀 살짝 좀 어려운 거죠. Y는 equal X 대칭했는데 자기 자신이 좌표가 된다, 그런 얘기는 서로 이제 대칭 관계가 돼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자, A점 좌표를 알파, B점 좌표를 베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게 Y는 equal X 대칭하다 보니까요, 이쪽 좌표가 알파, Y 좌표가 이렇게 되고 X 좌표가 베타 이런 형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A점 좌표가 알파, 베타 그러면 이제 B점 좌표는 베타, 알파 이렇게 된다는 요 사실이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 되게 되면 두 점을 지나는 AB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요. 어떻게 되냐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죠? x 변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x 되고 y절편 모르니까 k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이런 식이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2차 함수는요, 전개를 해서 좀 이렇게 써주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5가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제 만나는 좌표를 좀 찾아가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처리가 돼서 좀 식을 좀 정리해 가야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5 마이너스 k는 이꼴 제로 처리가 되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가 두 군의 합 이 부분들이 얼마다? 3이다 좀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가 있는 그런 항목인데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 이 좌표들이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좀 나와 있는 이 항목들에서 지금 간단하게 보게 되면 알파 컴마 베타 y는 있고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지금 A점을 할까요? A점을 잡보게 되면 대입하면 되죠. 베타는 이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이렇게 처리가 된 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K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고 위에서 관계식 구한 걸 딱 대입해주면 이제 K 값이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K 값 3 나왔으니까요. 그럼 이 함수를 다시 쓰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게 이제 3 이렇게 처리돼서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2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게 이제 x-1, x-2 이렇게 처리가 돼서 오호 알파 베타를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좌표 자체가 하나가 1,2겠고 하나가 이제 2,1이었다. 이렇게 좀 좌표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이제 사다리 넓이를 구해달라. 사각형인데 뭐 이게 이제 평행선 그런 거 수선발 그런 거 사다리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높이 형태가 한 번은 2, 한 번은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 더하기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는 뭐 이제 가로의 길이 차이니까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넓이는 이제 2분의 3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2분의 3 정답 구했습니다. 자, 이제 뭐 풀이가 역시 조금 신경 써야 될 항목은 이 부분이죠. 역시 y 이퀄 x 대칭 이런 부분들 좌표 하나 지금 이제 직선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좌표 구할 거라서 알파 베타 이렇게 좌표를 놓게 되면 우리가 이제 y 이퀄 x 대칭이니까 x 좌표는 y로 y 좌표는 x로 해서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이제 원래 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에서 관계식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좌표 중 하나를 이렇게 대입하게 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온 부분들을 하고 근거계수 구한 거 거기서 이제 K 값을 좀 알 수 있어서 전체적인 큰을 좀 이제 구해갈 수 있겠다. 됐습니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습니다. 자, 철저하게 y는 x 대칭에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서 완벽한 풀이 여러분들도 해야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함께 합니다. 다항식 fx수 두 개의 식으로 좀 곱하게 되는데요. 공통적인 요소 잘 안 보이는데. 자, 어쨌든 fx 주어져 있고요. 두 집합 ab를 자, a집합은 n에다가 22의 자연수를 집어넣어가지고 fn 열심히 구한 것을 a집합으로 하겠다. 자, 그러니까요.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3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한 숫자 n에다가 1, 2, 3 다 집어넣어서 와우 그럼 20개의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나요? 뭐 겹치는 숫자 나오면 또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a집합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B는 요 M이 대표 원소인데 M은 100 이하의 소수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교집합이거든요.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럼 A집합에는 이런 원소인데 이 부분들이 결국 뭐가 되죠? 소수가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100보다 작은 소수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곱하기 돼 있으니까 소수라는 것은 인수 자체가 1과 자기 자신하고 이제 1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좀 인수분해에서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이제 결국 무슨 뜻인가요?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3 요런 한쪽이 이제 1 이렇게 처리되면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3 요게 이제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숫자 이런 모양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눠야 되는데요. 일단 요것부터 좀 처리하게 되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7n 이항시켜서 12 이렇게 처리되니까 3, 4, 10이니까 n이 3, n이 4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자, n이 아니라 fn이 지금 a집합의 원소니까 이곳에다가 지금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원소에다가 3을 좀 대입해야 되겠죠. 3 대입하면 9 더하기 3, 18에다가 21. 근데 소수가 돼야 되는데 21은 소수가 아니니까 이건 좀 안 되겠고요. 4를 집어넣으면 16.
그 다음에 3, 4, 12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28에다가 31 이렇게 처리되면 소수가 되겠죠. 와, 이건 원수가 하나 좀 생겼습니다. 됐죠? 자, 이런 형태로 축구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3 이 부분들이 1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된다면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3 요게 이제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됐죠?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서 풀려면 n값은 마이너스 1, n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둘 다 꽝이 되겠습니다. 되죠? 우리가 지금 n은 22i 자연수 이렇게 되는데 와 n값이 지금 음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애초부터 이쪽 오른쪽 부분들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숫자를 알아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소수는 이제 한 개가 나와서 오 답은 한 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왜 문제에 좀 나와 있는 정의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해야 됩니다. fn 와 이게 그냥 나온 식을 어떻게 좀 뭐 공통적인 부분들이 좀 잘 안 보여서 좀 그랬는데 뭐 공통적인 부분 찾아서 뭐 전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이 부분들 이제 소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을 때 소수라는 것은 인수가 1하고 자기 자신 이렇게 두 개 좀 이제 인수분해서 이제 곱하기 돼 있으니까 한쪽이 1이면 한쪽이 자신, 자기 자신 이렇게 된다 이런 항목들인 거죠. 반대 부분도 이렇게 좀 알아봐서 살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수의 의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에 좀 적용해가면서 풀이해달라 이런 뜻이니까 조금 개념적인 요소 정리해가는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0보다 클 때, 작을 때, 두 개의 함수로 좀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중간에 뭐 합성함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합성함수 구해가는 것은 좀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래프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0보다 작은 쪽은 완전 제곱식, 꼭지점이 마이너스 1,0 되겠고, 0 대입해주면 y절편이 2가 만난다. 이 참수를 쭉, 그 다음에 대칭 구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여기가 이제 2 이렇게 되는데, 대칭 구조니까 대략 지나가게 쑥 그려가야 되겠죠? 이 참수를 대략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0보다 클 때는 직선을 그려가는데 y절편이니까 여기 좀 딱 진하게 그리면 되겠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는 1, 2, 3, 4, 4 정도 딱 진하게 그려가면 되겠죠? 그려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대략적인 모양이 이거 그림이 화려한데요? 자, 기억부터 좀 살펴보죠. 기억을 살펴가려면 합성함수인데 먼저 f-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0보다 작은 쪽이니까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그냥 0 이렇게 나오는 거겠고 합성함수 그러면 이제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0을 대입해주면 0일 때 이제 얼마가 나옵니까? 2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최종 결과 2다. 기억은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은 요거 이제 합성함수 이런 걸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 어떻게 하죠? F 이렇게 됐을 때 2m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요 중간에 좀 살짝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치환하면 되겠습니다. T 이렇게 치환해서 과연 무엇을 대입하면 2가 될까요?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는 결과니까요. 는 2 처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 이게 좀 대칭 구조니까 이거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0하고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제 t 값 자체가 0하고 마이너스 2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t 값이 원상복귀해주면 fx거든요. 그럼 이제 fx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주면 0이 되고 fx가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될까요? 해서 이 해당 사항을 해당하는 것을 좀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근데요, 이거 값을 좀 일일이 구해가는 게 아니고 개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역시 0을 쭉 이렇게 그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0일 때 만나는 개수는 몇 개? 이쪽에서 이제 2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이면은 0보다 적은 거 없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그었을 때 이제 이렇게 만나는 개수니까 이쪽에서 1개 이렇게 처리돼서 전체적으로 큰 개수가 몇 개입니다. 3개입니다. 역시 맞는 이론으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풀어가니까 이게 좀 굳이 대칭 합성함수 안 그려도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요건 꼭 어떻게 할까요? 디귿을 풀려면 조금 좀 신경을 쓰이는데, fx 이렇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fx도 되어 있거든요. 역시 fx를 좀 치환하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 풀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ft는 이꼴, 그러면 마이너스 ft, 우리가 이제 fx를 이제 t로 이렇게 치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런 함수를 y는 이꼴 ft하고, 이꼴래. 제가 좀 서두르다가 실수했습니다. t 이렇게 되겠죠? y는 이퀄 마이너스 t 이렇게 두 개의 만남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FT는 그냥 원래 그래프고요. 요건 이제 y는 이걸 마이너스 x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 그래프 이렇게 좀 그려져 간다 해주게 되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만나는 개수가 생기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 풀어가면 뭐 되는 거겠죠. 뭐 그렇다면 이게 지금 0,5 지나는 거니까 근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2가 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는 요 근 좀 이렇게 하나 또 구해야 되는데 요거 좀 신경 쓰이는군요. 이건 뭐 산수를 좀 이따 뭐 더 진행을 좀 해보면 되겠죠. 주어진 함수식 전개를 하게 되면 2x제곱 2x에 4x 플러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x하고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이항시키니까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처리가 되겠고 1, 2에 2, 1에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를 되고 다 이렇게 그냥 붙이는 거죠. 어이구 마이너스 근이 마이너스인데 또 실수할 뻔했군요.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제 t로 고쳐야 되는데 그냥 했네요. 그러면 t 값은 그럼 이제 마이너스 2하고 아까 이제 그림에서 본 겁니다. 또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해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큰 구한 거죠. 두 개. 자, 이렇게 만나는 좌표, 요거 좌표가 이제 요건 마이너스 2분의 1인 좌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런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최종 풀어야 될 값들은 우리가 이제 t 값을 또 다시 한번 더 해야 되는 거니까요. fx는, 그 다음에는 요번에 마이너스 2하고, fx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두 개를 좀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만족하는 x는 5 또는 8이다. 라고 지금 결과가 좀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부분들 쭉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함수는 전부 다 위쪽에 있는 2분의 1 요 그래프를 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디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는 이꼴 결과가 마이너스 2다 처리해 주게 되면 2분의 1 x는 4 처리되니까 x는 이꼴 그럼 얼마가 됐죠? 8 해서 결과 하나 나오겠고 이거 8이군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는 이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2분의 1x는 이항시키니까 2분의 5 이렇게 처리되니까 x값은 또 그럼 얼마가 나오죠? x값은 5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5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이것도 맞는 거니까 전부 다 맞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와우, 이거 좀 제법 풀긴 다 풀었는데 이게 좀 잘 설명했나 좀 싶네요. 좀 살짝 좀 불안 요소가 좀 느껴지는 그런 문제, 좀 열심히 좀 공부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큰 흐름들 보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가는 과정 우리가 좀 반드시 좀 해야 될 그런 과정이고요. 이차함수 그리고 직선 쭉 그리고 됐죠? 그 다음에 뭐 기억은 뭐 최곡 대입하니까요. 뭐 기억 부분들은 몇 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자 니은 디귿이 좀 신경 써야 되겠죠? F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치환해서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좌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fx가 이제 2인 부분들 2인 부분들 0인분이죠. 좌표 자체가 0하고 마이너스에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그어서 만나는 점.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또 치환하게 되면 ft는 이꼴 마이너스 t 이런 형태가 돼서 와우. 이번엔 또 뭐 함수식도 이렇게 좀 구해야 되겠고요. 이거 좀 t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x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살짝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t 값을 구해갖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ft는 이꼴 마이너스 이런 걸 좀 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fx는요. 이게 좀 자꾸 좀 비싸려고 그죠? 좀 치환했으니까 원상복해서 fx는 그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 2,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제 이런 걸 풀어야 된다는 사실이니까 자, 합성함수는 어쨌든 니은디귿을 풀면서 좀 느끼게 될 거라면 치환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풀이법이 됩니다. 라는 사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요. 연습들을 좀 충분히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1번 문제 함께 합니다. 전체 집합 조제인데 전체 집합은 4의 배수가 아닌 42의 자연수 되겠습니다.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A는 원소가 좀 4개 있고요. 원소의 합은 136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숫자 큰데 136을 원소가 4개니까 4로 나누게 되면 4, 3, 12에다가 16이니까 34가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34가 되어야 되고 42가 이렇게 되게 되면 제법 큰 숫자들로 구성되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모든 원소들을 1, 2, 3, 4라고 했는데 자, 4가 좀 큰데 두 개 차이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군요. 어쨌든 이 결과들이 좀 그 결과가 좀 커져라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들이 크니까요. 큰 숫자들 좀 써봐야 되는데 40 이하가 돼 있고 4의 배수는 또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39, 40이 4에 배서니까 38, 37 있겠고, 36, 그럼 안 되겠고, 그러면 35, 34, 33. 오,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34가 되더라고요. 32 빼고, 그러면 31, 30, 29, 28 빼고, 27, 26, 25. 큰 숫자들 좀 이렇게 썼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더하기 빼기해서 이제 34가 되는 이런 모양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와, 여기 차이 입은 분들이 좀 크란 얘기는 숫자 하나를 좀 이 34에서부터 멀찍이 좀 떨어진 숫자를 하라 이런 얘기가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좀 좋은 방법은 나머지 숫자들 세 개를 좀 왕창 더 크게 하고요. 나머지 숫자를 하나 좀 매우 작게 만들면 되는 그런 형태로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가장 큰 거 세 개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여기가 얼마죠? 90에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90에다가 좀 더하게 해주면 15에다가 24가 되는 건가요? 24 이렇게 되니까 11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136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136에서 빼는 거니까 2에다가 그럼 22가 되는 겁니까? 22 이렇게. 자, 그러면 나머지 숫자 하나가 22다. 이런 형태를 좀 만들면 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차이는 큰 숫자 차이는 뭐 1밖에 안 되지만 이쪽 차이가 이제 확실하게 왕창 좀 많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차이가 뭐 16까지 나와 있는데 다행히 이제 보기에서도 이제 16이 좀 제일 큰 숫자가 되는 거니까 뭐 최대값은 그냥 16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아, 이건 조금 수식 형태가 아니라 숫자에 대한 좀 감각적인 요소 그런 형태로 좀 설명드려서 조금 찝찝하긴 한데 뭐 숫자들 중에서 차이가 하나가 좀 확실하게 차이를 이렇게 구한 거거든요. 차이가 좀 가장 커져야 되겠다. 그럴 때 숫자 하나를 좀 왕창 좀 많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 이런 걸 좀 생각한 거죠. 됐습니까? 그럴 때 이제 뭐 136을 좀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뭐 평균들을 구해놓은 거에 유래선 좀 필요한 거죠. 어떤 숫자들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가는데 조금 살짝 좀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죠? 평균이 134니까 평균에서부터 이제 큰 숫자들을 왕창 만들어 놓게 되면 한 숫자를 좀 가장 작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적용해서 풀어가면 조금 어느 정도 문제의 뜻을 좀 제대로 파악한 거니까 좀 어느 정도는 좀 손쉽게 또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x가 주어져 있습니다. 1, 2, 3, 4, 5, 6, 7 주어져 있는데 집합 x에 대해서 x는 역함수가 존재하고 역함수 존재 1대1 대응이란 얘기죠. 1대1 대응 이런 관계라는 걸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돼 있을 때 다음 조건을 좀 만족시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1에 대해서 주어진 식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뭐 함수 대응 결과를 좀 전부 다 알아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F1의 합성함수에서 또 F 이렇게 나온 거에다가 F 역함수 이렇게 좀 계산해야 되는데 이 결과가 3이라는 부분들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나올 수 있는 결과가 1, 2, 3, 4, 5, 6, 7 가지고 만드는데 더하기해서 3 된다는 얘기는 뭐 하나가 1이고 하나가 1, 2, 이 두 가지 가지고 구성되어 있어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 F1이 1이 되게 되면은 그럼 뭐 역함수도 1이니까 1 더하기 1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F1은 2입니다. 그리고 2는 1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얻어져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F1은 2가 되겠고 2를 대입해주면 이게 뭐 합성함수 결과 자기 자신 되돌아오니까요. 결과는 또 1이 되는 그런 항목에다가 역함수니까 2의 역함수니까 F1은 2가 됐다. 이런 뜻으로 해서 하면 되겠죠. 자, 대응이니까요. 뭐 메모 좀 해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처리가 되는데 이미 1은 2, 2는 1 이렇게 좀 결과가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들 가지고 또 좀 알아보면 되죠. 자, 모든 원소들은 자기 자신 아이고 이걸 봤었으면 이 고민도 없이 그냥 1은 2였는데 1이 1이 되는 걸 상상 안 해도 되는데 에이 그렇군요. 그 다음 3은 자기 자신을 또 결국은 돼야 되는데 합성함수하게 되면 재밌는데요. 그렇다고 뭐 3이 3으로 대응되는 아니고 다른 숫자 대응되면서 자, 그 다음에 또 3, 4, 5 대응하면 13이 되어라 이런 얘기인데 자, 나머지 원소들이 남는 숫자가 이렇게 큰 숫자들인데 가령 7이 관여가 되면 제일 작은 숫자 하더라도 3, 4, 7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죠? 7에 14가 되는 거니까 문제 13이라는 부분들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7이라는 결과는 무조건 나오면 안 되는 거겠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6이 좀 관여가 돼야 되겠고
6 관여되고 6에다가 3, 4 더하면 7에다가 5 요게 되겠고 6, 5 관여되면 11에다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 숫자는 3, 4, 6 이런 형태가 되겠죠. 3, 4, 5 대응 결과. 그러니까 3, 4, 5 이 세 개의 숫자는 3, 4, 6 이곳에 대응되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요 3은 대입해주면 또 갔다가 두 번 하게 되면 자식이 자신이 와야 되는 거니까 3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럼 하려면 3이 6으로 갔다가 그러면 6이 또 3으로 와야 되는데 그럼 말이 안 되죠. 3, 4, 5 숫자에서 와야 되는 거니까. 방법은 3, 4가 서로 이렇게 크로스 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3은 4로 대응되고 4는 3으로 대응되면 되겠고, 그러면 저 5가 6으로 이렇게 좀 대응되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결과들이 이만큼 좀 또 나왔고요. 나머지 원소들을 또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7이 7로는 안 되니까 7은 5가 되겠고, 6이 7로 대응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이제 전부 다 대응한 결과를 알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구하라고 했나요? 7, 2, 6 이렇게 됐나요? F7에다가 F2, F6 이런 결과를 좀 구해야 되는데 뭐 벤다이그램에 이미 대응 결과 다 나왔는데 뭐 걱정입니까? 7은 5에 대응되어야 되겠다. 처리되었고요. 2는 1에 대응되었고 그 다음 이제 6은 7에 대응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8에다가 그러면 5, 8, 40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2번 고색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는데 잘 이해되셨습니까? 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뭐 함수 대응 정도는 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잘 할 수 있겠죠. 자, 22번 잘 이해했길 바라겠고요. 앞에도 좀 이론들을 좀 깔끔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다수 존재했는데 그런 부분들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 실력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고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